안녕하십니까. 맨땅의 라디오. 오늘 수요일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 몇 화나 됐죠? 벌써 18화나 됐습니다. 18화나 됐는데 또 경사가 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변화입니다. 변화를 선택하게 되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처음 해보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맨땅에 계신 분들, 청년을 위해서 오늘 큰 변화를 선택해 주시고 큰 도전을 실행해 주신 우리 린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린지님.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린지님이신데 혹시 뭐 닉네임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닉네임은 네. 대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하이틴 영화의 그 린제이 로안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 린제이 로안의 그 린제이를 따서 예. 그때부터 닉네임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외모 평가할 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좀 린제이 로원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인데. 맞아요. 결이 다르죠. 거기는 예. 완전 악동 같은 이미지니까.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방송 처음이시고 이런 것을 예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을? 그 개인 방송을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네. 그냥 주제 없이 네. 소통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오래전에 잠깐 했었어요. 6개월 네. 정도. 좋습니다. 저희가 소통하는 겁니다. 저희가 청년들하고 또 맹단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위기가 왔고 또 그분들을 또 가만히 냅둬서는 그게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황지영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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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지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스튜디오가 환해갖고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좀 떨리네요. 뭐 떨릴 것까지야 뭐 그런 건 없는데 예. 민지님이 아무튼 린지님이지 린지님. 린지님. 린제이 린지. 로안의 린지. 린지님이 린지. 자주 나오면은 이 스튜디오가 아주 좀 하고 오르고 좀 본격적인 구독자 수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 구독자 수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린지님 구독자 수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 구독자 수 아시나요? 지금 한 50명 됐나요? 50명 아닙니다. 60명입니다. 어머머머. 와. 60명이나 됐습니다, 저희가. 와, 그렇게 늘었어요? 와. 아유, 한 10,000명 가야죠, 사실. 한 명도 없었어서 내가, 진짜 뭐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는데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더 좋은 것은 또 이렇게 또 게스트, 또 방송 출연을 계속 해주실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황지영 국장님, 오늘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전번 주 방송할 때, 예,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시세 있잖아요. 그냥 바로 예, 도대체 부동산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얼마가 떨어진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경매의 낙찰 시세를 알려드렸더니 네. 여기저기서 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게요. 그래갖고 잠깐 이거 팩트 짚고 넘어가십니다. 예, 예. 진짜로 좀 반응이 좋았습니까? 예, 저한테 진짜 전화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체감된 시세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체감된 시세는 사실 경매에서 낙찰된 시세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네. 그걸 알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받아갖고, 예. 그거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아갖고서 네. 제가 오늘도 어저께 낙찰된 것들. 네. 잠시만요. 예, 예. 린지님, 그 부동산 경매 시세 파악하는 법 아십니까? 혹시? 모릅니다. 제가 두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나 KB 부동산 가면은 거래 내역도 있지만 그 거래 내역도 있지만 경매장에 가서 그때 시세를 알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아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직접 가야 되죠. 경매장 가야 되죠, 일단. 경매장을 가면은 네. 거기서 바로바로 그냥 낙찰된 금액들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인터넷에는 공개가 안 되죠. 아니, 공개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개돼요, 그것도 다요. 어디서 봅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돈을 내갖고 유료로 보는 데도 있고, 예. 무료로 보려 그러면 이제 잠깐 네. 보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KB 부동산인가요? 거기 가니까 또 뭐 대충 금액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실거래가액인데 예. 실거래가액이 사실 요새 뭐 정확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실거래 가격만 본다 그러면은 그게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대한 판단을 잘 못해요, 사실은요. 예. 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아니면 또 뭐, 그 뭐 증여한다 그래갖고서 뭐 어떤 사람한테 넘겨주고 해서 그거 갖다가 마치 그 매매 시세로 나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 시세는 실질적으로 봐갖고서는 그 체감을 느끼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예. 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아무튼 경매 시세가 가장 정확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경매 시세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황지원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저께 날짜로 낙찰이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몇 개를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 일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뭐 아파트니까는 아파트를 좀 알면은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는 거 자기 체감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좀 약간 제가 실망했던 게 대형 편수요라 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는데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막 그 순차적으로 많은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저께 날짜는 그러면 어저께 나온 물건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따끈따끈한 거기 때문에 작은 걸 뽑으려면 또 그 전에 게 또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아무튼 제일 체감하기 쉬운 거는 이제 어저께 날짜를 아무튼 뽑은 겁니다. 네. 자, 어저께가 1월 17일이었죠. 네. 17일 날 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학 청구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무학 청구 아파트. 거기 7층입니다. 네. 얘기 안 하세요? 로얄층이라고 또? 7층은 노열층 아니죠.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7층은 노열층 아닙니다. 옛날에는 7층이 다 로얄층이었어요. 그 아파트 몇 층짜리인가요? 20층짜리 아닌가요, 혹시? 요거는 몇 층이냐면은 가만 있어 보자. 12층입니다. 그럼 로얄이에요. 자, 요게 전용 면적이 그 25.6평. 예. 25.6평이 뭔지 아시죠? 국민평형, 예. 34평형. 네. 방 3개. 예, 예. 그 무학 청구 아파트 요게 얼마의 감정이 잡혔었냐면 11억의 감정 잡혔어요. 예. 1년 전에요? 요거는 감정이 언제 잡힌 거냐면은 가만 있어 보자. 2022년 3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년 전이네 아무튼요. 네. 2022년 3월 달. 예. 그때 무학 청구 아파트 34평이 11억 정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어저께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이거란 말이죠. 예. 도대체 떨어졌는데 얼마가 떨어졌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게 어저께 7억 5천 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7억 5천 100. 자, 이게 가장 정확한 시세예요. 무학 청구 아파트는 7억 5천이면 현재 산다 이거야. 35평, 34평짜리를.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거예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요건 빌라인데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왜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된 빌라예요. 그러니까 좀 깨끗하더라고 빌라가요. 요게 그 전용 면적이 등기 평수가 15평입니다. 15평. 요것도 감정이 얼마에 잡혔었냐면은 2억 4천에 잡혔어요. 2억 4천. 그게 언제였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달에 2억 4천에 잡혔단 말이야. 자, 요건 내가 왜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2억 4천에 잡혔는데 여기를 도대체 얼마의 전세로 들어가면 좋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그 깡통전세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은 전세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죠. 그렇죠. 자, 요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어저께 1억 5천 5백에 낙찰이 됐어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요 빌라가 2층이거든요. 예. 2층인데 요게 지금 시세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1억 5천 5백이면 들어간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요. 예. 2017년에 진 게. 네. 이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딘가 도봉구 방학동에 만약에 집을 얻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야 매매 가격이 1억 5천인데 전세가가 얼마야 되겠어요? 응? 네, 이런 걸 갖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돼요 이제. 맞습니다. 저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부동산 경매 어렵다라고만 이야기 들었지. 린지님, 부동산 경매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너무 아니, 전혀 어렵지 생소해요.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또 지식도 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권리 분석? 네. 네, 권리 분석 그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나중에 수학이니까 그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산수만 하면 알 줄 아는 거니까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우리 황지영 국장님께서 부동산 경매 쪽에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또 어렵게 설명할 때는 제가 또 채찍을 들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시라고. 자, 근데 예. 내가 이제 요 세 번째가 요게 재밌는 거예요, 요게. 네.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의정부시 그 밀락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괜찮은 동네예요, 의정부시 내에서는. 의정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이라 그러면은 네. 그래도 이 강북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멀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단지도 커요. 1호선 갑니다. 그러면 예. 이 송산 푸르지오 아파트란 말이야, 이게. 푸르지오 아파트. 푸르지. 다들 좋아하잖아, 이런 거. 네. 4층. 예. 이 4층이고 이게 34평이에요. 네. 34평이면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요게 얼마의 감정이 나왔냐면은 5억 4천의 감정이 나온 겁니다. 전용 면적인가요? 아니면 실평수? 전용 면적 34평? 아니 전용 면적이 25.7평이니까 아. 34평형. 예. 네. 자, 이게 5억 4천의 감정이 나왔는데 감정이 언제 감정이냐면 요거는 요것도 거의 비슷해요. 네. 2022년 한 2월 정도 감정된 겁니다. 네. 자, 그때 5억 4천이면 거길 들어갔다는 얘기야. 예. 예? 이게 경매가 나왔어요, 어저께. 네. 여기를 몇 명이 들어갔냐면은 34명이 들어온 거야. 아. 이게 아파트가 좋거든, 이게. 어? 예. 34명이 달라붙은 거야, 34명이. 혹시 그 브랜드가 좀 좋은 아파트면 참여자가 많나요? 많죠. 그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얼마에 낙찰이 됐냐 이거란 말이죠. 궁금해요. 자, 34평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그 푸르지오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어저께. 3억 4,700. 그래요? 1년 사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 3억 4,700이면은 34평에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대단히 막 무슨 막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막 못 들어가고 그런 물건이 아니고 누구나 그냥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이게 시세라는 얘기야, 이게. 맞습니다. 자, 34평이라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금액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34평에 3억 4천이면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부동산 경매 시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락 추세이니 그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경매장입니다. 실제 어제 나왔던 부동산 경매 물건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경매 물건이니까 싼 거지. 아니에요. 요새 절대로 안 그래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미래 그 가치에 대해서도 파악한 거죠, 지금. 여기에 34명이 붙어갖고서 예. 맨 위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결국은 낙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사람이 이걸 3억 5천 100에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이 지금 뭐 많이 안 보시는데 네.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면 네. 이거 집 가지신 분들 막 팔자고 막 지금 러시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 아무튼. 그럴까요? 우리는 청년으로서 구매자잖아, 우리는요. 예. 그러니까 구매자인데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를 갔더니 예. 자, 현재 얼마입니까? 시세 물어봤더니 뭐 그 사람들이 5억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아 장난해 지금? 엊그저께 낙찰된 게 3억 4천인데 말이야.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지. 그걸 마음속에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요. 현재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맨땅 여러분, 현재 부동산 대세는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부연해 드린다 그러면은 예. 자, 3억 4천 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아니, 여기 3억 5천 100에. 자, 그럼 내 현금이
3억 5천이 있어야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매로 낙찰만 받아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몇 프로를 해주냐면 거의 한 50%는 해줍니다. 어? 그러면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 한 2억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이걸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뭐 대출을 막 무리하게 받아서는 안 되죠. 근데 내가 볼 때 요거 뭐 많이 받아봐야 뭐 대출 내 돈 예를 들어서 2억이 있어. 그럼 한 1억 5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1억 5천 대출이면 이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건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시국 때 또 뭐 경기가 힘들 때 나라에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돈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 그럼 다음 왜, 시간에. 왜 그러냐면은 원래 돈이 풀어졌으면은 그 돈이 어딘가에 이렇게 생산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 들어갔냐면은 부동산으로 몰려 들어간 거야. 네, 싼 금리로. 네.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우울증에 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왜 우울증에 빠졌냐 하면은 요새 청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에 관한 뉴스를 검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들에 대한 뉴스를 검색을 많이 했는데 죄다 우울하고 잘 안 되고 뭔가 다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노량진 컵밥이 비싸가지고 토핑 추가를 못 하고 있는 현실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집값이 그렇게 올라도 문제인데 현재 먹는 거 지금 그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체감하십니까, 황지영 아, 국장님? 그럼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잘 체감 아니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 이 죽겠어요. 문제는 린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 그 요즘 물가 어떻습니까?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아. 예, 이제 안 오른 게 없죠. 네. 가장 뭐 잘 사시는 것에 오른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거의 집에서 밥을 잘 안 해요. 오. 다 사 먹어요. 오. 애기 밥도. 그러세요? 네. 아, 요즘에 잘 애기 나옵니다. 밥도 예. 다. 그러면 예. 물가를 진짜 올라갔던 걸 아주 체감하시겠네. 왜냐면 집에서 저희가 세 식구다 보니까 예.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비싸요. 사 먹는 게 더 싸게 먹혀요. 아. 애기 밥도 왜냐면 애기 거는 다 유기농으로 사야 되는데 음. 그 재료를 사서 제가 요리를 잘 하면은 애기 것도 만들고 남은 그 식재료로 어른 것도 만들겠지만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식재료를 버려요. 그래서 오. 차라리 사 먹는 게 더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더 맛있어요. 제가 근데 황지영 국장님은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충격. 어떻게 다 생각하십니까? 사 먹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는요. 제가 더 정확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두 분 계시잖아요. 며느리가 집에서 요리 안 하고 다 사 먹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그 린지님이 그래도 청년 아니십니까? 청년층인데 네. 그 이렇게 사 먹는다는 건 난 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도리어 더 싸다 그러니까는 사 먹는 게 더 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네. 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고 또 육아를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인 것을 아. 잘 알고 있는 그럼 요즘 것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사 먹는가 보죠? 좀 그래도 만들어 먹는 집도 있겠지만 어. 저는 보통 이제 워킹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 먹겠죠. 근데 저는 전업이지만 사 제가 예전에 그 홍콩에 갔을 때 아침에 그 밥 사 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홍콩에.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집에서 왜 밥을 안 해 먹지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밖에서 시켜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밖에서 시켜 먹다가 비싸서 오히려 다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완제품을 사 먹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 밀키트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나 아니면 반찬 같은 거를 주문해서 국이랑 반찬이랑 저기 사회자님, 내가 하나 딱 리니님이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 사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세 식구가 사는 데 있어서 제일 그 걱정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걱정스러운 거? 일단은 아기가 어려서 응. 지금 아기가 잘 크기만을 다른 거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아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가 좀 줄어들어서 뭐 그런 게 아, 육아 문제가 제일 크다 이런 얘기시구나.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혹시나 부동산 문제 아닌가 했는데 아, 그런 말 안 하시. 아니 그런 것도 관심 있어요, 지금. 근데 육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놓치고 있는데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자체가 여성이 직장 육아 애도 키우고 여성만 애 키우는 게 아니라 남성도 애 키우고 좌우지간에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맞벌이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이게 출산율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린지님? 네, 맞아요. 일하고 싶으세요? 일단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 주거만 해결되면 출산율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주거가 제일 크죠. 지금 뭐 집이 있거나 없거나 지금 집이 있어도 거의 다 빚내서 사다 보니까 그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또 계속 뭐 전세든 월세든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 힘든 것 같아요. 주거 문제가 그래서 저도 집을 사고 싶어서 일단은 언제쯤 시기가 지금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더 오래 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세를 갖다 알게 되면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제는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떨어질 것인가? 좀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그 저번에 나오신 그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는 강프로님이 계신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다음에 아직 아직 싸움 중이죠. 빨리 와야 하시고 빨리 데리고 나오십시오. 싸우셨어요? 강프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계속 떨어질 것을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못 살 것이다, 부동산. 근데 황지영 국장님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장에 육아를 지금 당장에 하고 좀 괜찮은 집이 있어야 되는 분에게 언제 사야 됩니까? 자, 진짜 바로- 어려운 질문.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저기 린지님이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 그렇죠. 왜? 왜 모르느냐? 집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른다는 얘기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가 기준점을 모르는 거야. 기준점. 도대체 집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올라가는 걸 알고 내려가는 걸 알잖아요. 지금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게 뭔지 그것조차도 몰라. 떨어지는 게 뭔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세를 알아야 된다. 제가 100번 얘기했죠. 예. 저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지금 얼마 되고 있어서 저거는 올라가고 있네, 떨어진 애를 안다는 얘기야. 자, 내가 방금 얘기했던 자, 34명이 붙었다고 하는 자, 밀락동 푸르주 아파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실평수가 25평이에요. 25.7평.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얼마였었냐면은 5억 4천이라 그랬었어요, 제가요. 근데 지금 낙찰이 얼마 됐느냐? 3억 5천이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푸르주 아파트가 원래 34평짜리인데 이게 얼마냐 이거야, 도대체 시세가. 내가 알고 있는 시세가 얼마냐 이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전용 면적이 25.7평이라 그랬죠. 예. 그럼 26평 잡아 먼저. 네. 자, 그러면 저 건물값이 한 얼마 되겠어요? 건물가 8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란 말이야, 이제. 저 푸르주 아파트 그래, 저거는 한 2005년에 졌어, 이게요. 근데 황지영 국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네. 린지님은 떨어질 것 같은데 제일 쌀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쵸? 안 그래요. 예상 가능한가요? 그러면 가능하죠. 지금 어디까지? 지금 허리인가요? 어깨인가요? 허리?
무릎인가요? 허리용의 무릎판? 그 주식용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시세를 지금 알게 되면은 네. 부동산이 향후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모든 움직임이 경제하고 많이 맞물려요, 이게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랬냐면은 향후 한 20년 이상은 네. 지금과 같이 저런 폭등세는 없을 것이다. 2021년, 2022년 같은 그런 보지도 못한 폭등세는 향후 없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근데 예. 20년 뒤에 살 수는 없으니까. 아, 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 폭등이 없다는 얘기는 곧 최소한 보합이란 얘기거든요. 보합. 그 평균선, 지금 현재 평균선으로 가면서 평균선이라는 건 다시 또 얘기하면 살짝 하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향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억 5천에 낙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1년 후가 되면은 이게 다시 5억이 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아니란 얘기지, 제 얘기는. 3억 5천에서 계속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갔지 절대로 오르진 않는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기가 언제쯤이냐? 자, 저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자, 아들내미에게 결혼했는데 집 언제 사라? 언제입니까? 예, 저는 올 하반기. 하반기. 올 하반기.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도 네. 충분하다. 골이 깊어진다. 그때는 더 내려갈 것이다. 아마. 여기서 막 팍팍 빠지는 건 아니고 지금 요 시세 정도에서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준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 또는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를 이제 서서히 빼갖고서 내년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왔구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기준점을 내가 서서히 잡아간다는 얘기란 말이야.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둔촌 주공 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나침판이 될 그런 중대한 사건입니까? 둔촌 주공이라는 곳이? 아, 거기가 원래 둔촌 주공이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다룬 적이 있어요. 둔촌 주공을. 거기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예요, 그게요. 한국에서 제일 큰 단지가 아닌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단지예요, 그걸. 저 살짝 거기 그 동네 차 끌고 옆에는 가봤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거기. 자, 거기를 갖다가 부셔갖고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기준점이 된 거야, 이제. 과연 거기가 분양이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거요. 그 계약률이 70% 됐고, 결국 30%가 이제 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30%가 안 됐다는 게 한 천몇백 채가 계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들은 얘기하기를 뭐 70%뭐 잘했다 어쨌다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예. 전혀 저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프로님 같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야, 그거 당연히 그 금액이 더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네. 근데 저는 뭐 34평이 아마 그 한 12억인가 뭐 얼마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나는 그 금액은 난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지 나는. 34평이 12억이요? 예, 그렇게. 그 정도. 제가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갑자기 물어보니까는 예.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얘기한 건데 대략 그 정도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금액에 영끌이고 뭐고 달라붙지 말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요. 그런 거 관심 갖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금액에 이렇게 아성을 쌓아놓은데 기웃거리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취급하더라는 얘기야, 너희들끼리. 어? 우리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거기를. 어? 그 아성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왜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얘기 하면은 이게 머리가 약간 돌아버릴 텐데, 그거. 인프라도 좋고 교육도 학군도 좋고 빠질 게 없죠. 자. 살기 좋죠. 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화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길 가면은, 예. 쉬운 말로 내 이웃도 돈 있는 사람들. 네.
내 자식이 누구를 만나도 돈 있는 자식들을 만나고 학원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잘 돼 있고 거길 들어가면 또 뭐 맘카페고 어디고 가면은 다 뭐 이렇게 몰려다니기 좋고 뭐하고 좋고 다 그래서 간다는 얘기야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서초동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예. 거기 강남이죠? 예. 그러면 강남 부자들하고 많이 접촉하게 됩니까? 황정 부자님. 많이 만납니다. 많이. 그분들은 강남에 살고 있죠. 많이들 만나요. 사실 다들 부자예요. 그거 인정해, 그거는 사실은. 자, 그 부자들 중에서 제 얘기는 물론 다들 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가겠지, 거기에. 쉬운 말로 얘기해서. 자, 그렇지만은, 거기에를 갖다가 그런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곳에 편입이 되려 그러면은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똥찌개기로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없는 놈이 거기 뭐 12억짜리 들어갈 수가 없죠. 12억이 뭐야? 다 20몇 억인데.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20몇 억이라는 게. 그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금액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하자 하는 게 뭐냐면은 25억을 내가 매달 돈을 모아갖고 거길 들어갔냐 이런 얘기야, 거집을.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곳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아놔서 들어간 곳이 아니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갖다가 맨날 한 달에 1,000만 원 모아갖고서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야, 거기를. 어? 이거 린지님 이거 솔직히 이해 가십니까?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알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아니, 있는 것 괜찮아요. 같아요. 괜찮은 건가요? 계속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그럼 한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예? 거기가 얼마짜리였었냐면 보통 한번 1억, 2억 이랬었어요, 여기에요. 물론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싫어하지만. 자, 그렇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그 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아, 10억, 20억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평생을 갖다가 부자로 살아요. 왜 부자로 사느냐? 잠실 아파트가 그 형이 나하고 대학 다닐 때는 그 잠실 아파트가 얼마 있었냐면 7천만 원이었단 말이야. 7천만 원. 잠실 주공 아파트요. 우연히 그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값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 맞아버렸어. 뭘로? 그 잠실 중흥 아파트 갑자기 막 엄청 났잖아요. 지금 아무튼요. 막 뭐 20억이네 얼마 되네. 자, 그러다가 이 형이 또 아주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거를 적당한 금액에 또 팔았어. 그 어딜 샀냐면 이 사람이 둔촌주공을 샀어 또. 와, 기가 막힌 거야 그 형은 아무튼요. 그 느닷없이 또 둔촌주공 아파트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요. 재건축 들어가고서 또 20억이야 또 그것도 가만히 두고 보면은. 자, 여기서 본 거는 그분은 사고 팔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경제를 알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다는 거고 경제를 알 수 아니야 있는 그 사람은 딱 한 번 팔았어. 네. 잠실 주공 아파트 한 번만 판 거야. 네. 그걸로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 또 한 사람은 저기 개포 주공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고생을 했어 사실. 왜냐면 그 1억짜리 집에서 그냥 고생만 열심히 한 거야. 그 계속 있었어 계속 거기서. 예. 지금 저기 재건축 다 됐잖아요. 아, 예. 25억이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들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또 한 사람도 잠실 주공 아파트 갖고 있다가 그거 제대로 금액 판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서초동에 그 저기 뭐야 그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 서초동 주택도 엄청나게 올라버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어디 갔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 선배라는 사람은 춘천으로 가셨거든요. 춘천에 집이 원래 하나가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20억 생기는 거야.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뭐 KBS, MBC, SBS, 뭐 방송 매체가 신문도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실체 제대로 된 걸 까발리진 않았죠. 이제 슬슬 유튜버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기로 이게 젊은 청년들이 왜 너희들만 부자 되냐, 우리도 부자 되겠다 하면서 청년들이 했던 게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테슬라 주식을 사고 주식을 샀죠. 린지님도 주식 사셨나요? 네. 샀고 자, 다 샀습니다. 황지영 국장님도 사셨죠? 아, 당연히 샀죠. 황지영 국장님 코인 사셨나요? 샀잖아요. 그때 만약 물 먹어 버렸잖아. 위믹스 사갖고서 상장 폐지당해 버렸잖아. 린지님 코인 사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만 부자 되냐, 기성세대만 부자 되냐, 우리도 한번 부자 되게 뭐 부자 한번 돼 보겠다 한 게 젊은 세대들이 연끌을 해서 무리하게 뭐 성공을 하면 성공이지만은 잘 안 되면 이게 폭삭 망하는 건데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주식이건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코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린지님. 저는 2017년에 오래되셨네. 2017년 아니 오랜만 됐고 계속 물려 있었죠. 아, 2017년부터 물렸어요? 사자마자 물려버린 거야, 그거? 2017년에 이제 거의 서서히 광풍이 불다가 2017년 12월에 2018년 1월 거의 초에 정점을 찍고 확 이제 거의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죠. 아니, 그럼 그때는 벌었을 거 아닌가? 그거? 벌었죠. 아, 좀 벌었구나,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 소액으로 했어요. 왜냐면 코인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약간 사이버 뭐 게임머니 같은 그런 아직은 그때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때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주변에. 왜냐면 그걸 샀다고 하면은 좀 약간 바보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 아, 도박꾼 취급을 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투자할 때인데 그때는 소액으로 했었는데 저도 위험한 거를 알아가지고 소액으로 했었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거의 막 2배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보니까 더 큰 돈을 넣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죠. 아니, 그럼 그때도 마이너스 비트코인이 혹시 있었어요? 그때도요? 그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지금 원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조는 아는데 내 얘기는 그때도 값이 그렇게 비쌌냐, 이거 2017년에도. 그때는 쌌죠. 지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아, 2017년도 당시에는 한 얼마 정도 했었어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아, 한 주당 하나당 1,000만 원. 네, 네, 네. 어휴,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비싸긴 비싸네, 그래도 아무튼. 지금은 아, 물론 뭐 지금은 막 지금 한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8천만 원 넘게 올랐었어요. 그게 지금 한 2천만 원대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떨어졌어요. 저도 꾸준히 좀 지켜보고는 있어요. 얼마나 움직이는가는 보고 있어요, 나도 계속. 아, 황지영 국장님께서도 그 영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지. 황지영 국장님은 젊은 시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영끌 안 해보셨나요? 젊은 시절에 저는 아무튼 부동산만 계속했어요. 보통 약간 좀 배짱이 같이 살았어요. 배짱이. 아시죠? 이렇게 놀고 먹고 이렇게 배짱이 하는 식으로. 근데 황지영 국장님께서는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부동산으로 뭐 부동산은 뭐 패배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 부동산은요. 네. 대한민국은 딱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아니,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저희 때도 금같이 생각을 했어요. 금. 금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 팔고가 쉽잖아요. 예? 금이란 말이야, 이게 주거가 아니야. 투자의 대상이야, 투자. 예? 그 어저께 내가 뉴스를 보고 내가 웃었대도 기자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아파트가 뭐 어때요? 그랬더니 이래. 아, 제가요, 그 아파트 투자를 얼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예. 아파트를 살래요가 아니야. 아파트 투자했는데요라고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나눠져 갖고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금리라는 변수에 이제 부닥쳐 갖고 지금 제자리를 찾아 내려가는 와중 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주거 때문에. 예?
자, 있는 사람은 정점에서 딱 팔아갖고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어딜 가든 또는 전 세계 어딜 가든 부자야, 그거는. 지금 아파트 하나 팔아갖고 막 20억이 캐시로 생기잖아요? 그거 전 세계 어디 가도 부자입니다, 20억이면요. 환산을 어디 가서 환산을 해도 부자야,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 정점에 올라 있는 걸 갖다가 청년이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왜냐? 어차피 그거는 지금은 연끌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들이 벌써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자꾸 치고 올라가려면 도저히 안 돼. 잊어먹어라, 내 얘기. 너희들끼리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잊어먹고 우리는 현실적인 이걸로 가자는 얘기야. 이걸로 이제 적정한 금액으로. 린지님에게 좀 저희 방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세히 안 보셨으니까 좀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다, 부동산 자체가. 가정을 일구고 해야 되는 곳이 집인데 이 집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출산율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가정을 일굴 수가 없다. 그래서 황지영 국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맞죠? 네, 엄청 맞습니다. 그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집을 주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이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하면 자기도 충분히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평생을 저축해도 서울에 집 사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시대죠. 말이 안 돼. 저렇게 예쁜 린지님이 주택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말이야. 애하고 말이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맞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뭐 부동산 아파트 짓기 뭐 어려운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뚝딱뚝딱 지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이거 빨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1호선이 생기고, 2호선이 생기고, 뭐 3호선, 4호선 막 생겨. 공원도 생기고, 모두 생겨. 어? 자, 그러면은, 고안에 살고 있는 그냥 내가 맨날 매기는 뭐 기성세대라 그랬나, 제가요? 기득권 세력. 어? 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는 아무 죄 없어. 나는 그냥 거기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거기에 기차가 아니 뭐 전철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좋아진 것 뿐이야.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 것 뿐이야라는 거야, 결국. 자, 그러면은 전철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한 건 누가 해준 거예요, 그건요? 국민이 세금을 내갖고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야,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와 갖고서 한강을 개발하고 뭐를 개발하고 뭐 도로를 개발해주고 막 주변을 갖다가 인프라를 엄청나게 잘해준 거란 말이야. 그 혜택을 받은 거야, 그들은 사실. 자, 그러면 청년들은 갑자기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는.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이게 냉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분노. 근데 분노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는 좋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 에?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예. 여기에 이 정도 투자해갖고서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르니까는, 그래, 너희들끼리 살아. 이렇게 해서 청년이 외면을 하면은 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왜? 매수할 세력이 없거든, 더 이상.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팔릴 거 아닙니까? 자, 내 집이 25억이야. 내놔도 아무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떨어지는 거야. 청년이 그들에 대한 거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가족하고 내 애들하고 젊은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나이. 그건 진짜 평생 한 번 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해갖고서 이자를 갖다가 막 몇백만 원씩 내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인생을 버리면서. 그런 걸 생각하라, 이런 얘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기서는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예, 제가 요즘에 청년들에 관한 뉴스 보면서 우울증 걸릴 뻔했다 했는데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많습니다. 밥값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분들에게 부동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사칠 정도로 대한민국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뉴스만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반대로
다시 희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도 이겨냈고 나라도 한번 잃어봤고 이거 출산율도 그렇지만 경제 왜 못 살리죠? 경제를 살리고 못 살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거는 너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커. 그 규모가. 우리는 단지 제가 얘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지금 린지님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청년이란 말이야. 어? 이 린지님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 주거 때문에 시달려서 살아는 안 된다, 내 얘기는. 그렇죠. 드라마도 보시고 그러면 애들하고 좀 널찍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편안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저희 방송 자체가 좀 뭐 도둑질하라는 얘기야, 뭐야. 심각한 얘기는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프리토킹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린지님 오늘 오셨는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밝나요? 아니면 이게 좀 어두꾸리한가요? 어두꾸리하네요. 그래? 죄송합니다. 밝은 에너지로 희망을 가지려고. 이런 게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네, 이런 얘기. 여기서 희망을 봤어, 아까. 그렇죠, 아까요. 제가 얘기하니까는.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렇죠.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거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제 오면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네. 은행 다닌 사람한테. 야, 요새 대출금리가 몇 프로 나오냐? 네. 내가 물어봤더니 5%대에서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5에서 한 6% 정도 돼요, 지금요. 예? 네. 자, 지금 집을 사면은 5%에서 6%대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은 5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 내가 5억이 있어, 지금 현재. 10억짜리 집을 끝까지 사고 싶어, 나도. 자, 그러면 5억을 빌린단 말이야. 5억을 빌리면은 5% 이자가 되면은 5, 25, 1년에 2,5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자만. 그럼 월 210만 원이야, 이게. 자, 근데 이게 6%대다. 6%대. 6%대면 얼마냐면 5, 6, 30, 3천만 원이야, 1년에 이자가. 그럼 월 250이라고. 5억을 얻어갖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요? 이자 250만 원씩, 210에 250 내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건 내용이 이자만 내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5억을 50년 대출하니까 50년 동안 227만 원을 50년 동안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죠 그걸 방법 그거를 제출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암울하다. 대한민국이. 자, 이 영끌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1, 2분뿐이 안 남았네. 이 2천만 원 이자를 내면서, 2천만 원의 이자를 내면서 왜 갖고 있느냐 하면요, 그걸요. 예전에는 2천만 원을 내도 돼. 1년만 갖고 있으면은 모르니까. 집값이 한 2억 올라버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은 한 20년 동안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5억이라는 이자 내고서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자, 오늘 이게 그 정리하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울한 얘기만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우울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뉴스 보니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정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청년들 맨땅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울하겠지만 저희도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한 것을 더더더더더더 사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또 오늘 새로운 힘 또 린지님 오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강제 출연 협박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다른 곳에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지금 힘들지만은 좀 더 힘을 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계속 지금 꾸준히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